불기소 처분 전망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불기소를 처분하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냐라는 취지로 김 여사를 기소하라라고 압박했다라고 여권에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불기소 땐 한동훈 대표와 측근들 김 여사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 기소하라는 거죠. 한 대표 측 관계자 불기소까지 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된다. 한 대표가 독대에서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안 만나주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이야기를 한 대표는 꺼낸 셈입니다. 작진 발언을 한 겁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정서상 맞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친윤계 의원들은 불편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은 비공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로 바라보겠습니까? 분열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정이 분열이 되면은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왜 입 밖으로 꺼내냐? 라는 이른바 이 질책성 비판. 친윤계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 열자는 거냐?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는 거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식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자해적 발언이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뭐 여권 내의 어떤 분열 양상으로도 비춰지는데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요. 김근식 교수님, 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검찰 기소해야 된다. 불기소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선을 딱 긋고 있고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아니 검찰이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여론재판 열자는 거냐. 당신 법무부 장관 맞느냐. 그다음에 한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윤과 친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쫙 정면 충돌.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사건들 몇 개가 있죠. 최근에 이제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심의회도 열고 절차를 다 밟아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사과를 하라고 맨 처음에 요구를 했었고. 네. 그리고 출장조사 논란이 있을 때도 이건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출장조사를 한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제 최종 판단을 앞에 두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든 사전에 좀 정무적으로 좀 줄여보고자 하는 저는 전략적 고민이 하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전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사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자 또 남편이 되기 전에 일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우자로 만나기 전에 한 자연인으로 있을 때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건 철저하게 분리가 가능한 사건이에요. 이건 대통령과 관련 없다.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괜히 검찰이 국민 눈높이도 맞지 않고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굉장히 불편한 결론을 도출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이건 대통령을 남편으로서 만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한 배우자 이전에 한 자연인으로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싸늘하게 이건 기소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의 정무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발언의 수위는 조금 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디올백 사건처럼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 눈높이를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뭘 내놔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걸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가 조금 더 강한 저는 뉘앙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정도의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선에서 하고 또 제가 그냥 하면 하고 평론가들이 우리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고민의 일단으로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좀 과한 표현을 했던 것은 조금 저는 제가 볼 때 그 내용과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표현은 좀 과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모처럼 오른만한 한 대표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모처럼 옳은 말을 했다며 김 여사 기소 관련 발언에 공감한다. 라고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님, 물론 이제 검찰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찰 출신의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이 보기에 검찰 출신이 본인이 보기에 이 건은 영부인 관련된 건은 기소돼야 할 건이다라고 이미 한 대표는 판단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차 공소했을 때 내용은 사실은 공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 맞는 게 사실이죠. 안 맞을 수 있다. 뭐 법리적으로. 그러나 이제 방조죄라고 하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기소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김 여사에 대한 그 문제가 국정 전반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공천 개입의 문제라든지 어떤 무슨 명태균 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터지니까 일정 정도 말하자면 공식적으로는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선을 끌건 끊고,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하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의혹을 갖는 부담, 또 디올백 부분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오히려 최 목사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더 결과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검사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최 목사는 유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들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불구속했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는 기소해야 된다는데 억지로 불기소하는 이 형태가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권성동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메비우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역할로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빨리 독대를 해서 비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때는 가만히 놔놓고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공개적으로 말 안 하려고 한 대표가 독대하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독대는 하지 마라. 그리고 독대도 뭐라 그럽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께서 중요한 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독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얘기는 앞뒤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식의 현재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의 저하와 공동의 어떤 그 소위 보궐선거를 앞둔 어려움들 속에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의 이런 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결의 비판 목소리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뭉개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냐라는 비판인데요. 함께 보시죠. 유승민 전 의원, 어이가 없다. 자신이 법무장관일 때 김 여사 사건에 대해 기소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검찰에게 납득한 결과를 내놓으라니 유체 이탈도 이런 유체 이탈. 양심불량. 정치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 대목이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도 사실은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와 관련해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 법무부 장관 때는 왜 뭐 했냐. 이제 와서 왜 이러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유승민 전 대표가 법적인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는 두 개의 축이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를 프로텍트하는, 방어할 수 있는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 정권에서 탈탈탈 털었다 2년 동안. 그때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성윤 의원이었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저는 이성윤 의원이 왜 지금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지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이성윤 의원이 덮어줬거나 오히려 아니면 무능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런데 굉장히 덮어줄 리는 없지 않겠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하고 있었을 때에는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포가 무죄인데 김건희 여사는 주포보다 훨씬 더 관여된 정도가 적은데, 그런데 주포가 무죄인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성윤 그 의원도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그 기조가 검찰의 기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아, 그 항소심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김건희 여사를 그 프로텍트했던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법원의 그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부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치 이전하고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SNS에다가 이렇게 쉽게 그 글을 갖다가 올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 조금 너무 성급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